안녕하세요. 오늘 공유해주신 자료들, 와, 정말 흥미롭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 6천만 원을 넘나들고 또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 처리 두고 엄청 시끄러웠죠. 네, 맞아요. 이른바 크립토 위크라고까지 불렸으니까요. 중요한 시기였어요. 자료들을 보니까요, 미국의 주요 가상자산 법안 내용도 있고, 네, 그리고 특히 그 스테이블 코인, 이게 요즘 중요하죠? 맞아요. 달러 가치에 딱 고정된 거예요. 이게 시장이나 투자자, 심지어 달러 패권까지 영향을 준다니 깊이 봐야겠어요. 서학개미들 움직임도 눈에 띄고요. 오늘 이걸 좀 명쾌하게 정리해보죠. 네, 좋습니다. 오늘 분석은 이 복잡한 가상자산 세계, 특히 그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을 좀 파악하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하고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또 미국 법안 통과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그러니까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바로 그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가격, 정말 뜨거웠죠. 12만 달러 넘었다가 지금은 한 11만 달러 후반대인데 작년하고 비교하면 2배 이상 오른 거니까요. 그렇죠. 단순히 투기 열풍이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배경이 뭘까요? 역시 가장 큰 건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그 상장 지수 펀드가 승인되면서 기관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기관 자금이요? 얼마나 들어왔는데요? 50억 달러 이상 들어왔다고 하죠. 이건 시장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큰 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네. 여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에 좀 우호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고, 이번 규제 법안 통과 기대감,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줬죠. 물론 최근에 그 하원에서 절차 문제 때문에 법안 처리가 잠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가격이 좀 주춤하기도 했잖아요. 네, 맞아요. 한 5% 정도 빠졌었죠. 하지만 또 트럼프가 설득에 나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통과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래서 반등 기대감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과는 좀 다른 안정성을 추구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름 그대로 안정적이라는 뜻이겠죠? 네. 달러 같은 특정 자산 가치의 1대1로 가치를 딱 고정시킨 코인이에요. 자료에 보니까 상품권 비유가 있던데 아주 적절합니다. 언제든 그 가치만큼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니까요. 대표적인 게 테더, USDT랑 서클이 발행하는 USDC. 이 두 가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USDC가 더 주목받는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서학개미들이 서클 주식을 그렇게 많이 샀다면서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 결국 이유는 규제입니다. 규제요? 네. 테더는 사실 초기부터 좀 그 자금 출처라던가 자산 운영의 투명성 문제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홍콩 거래소 기반이었고 중국계 자본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고요.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반면에 서클, 그러니까 USDC 발행사는 상대적으로 좀 규제 당국의 협조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왔어요. 규제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USDC가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서학개미들이 서클에 베팅을 한 거군요. 미래를 보고. 그렇죠. 그런 예측에 기반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안,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첫 번째는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명확성, 클래리티를 위한 법안인데요. 가상자산을 이게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누가 감독할지 정하는 겁니다. 제도권 편입의 신호탄 같은 거죠. 감독 주체를 정한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 핵심인데 지니우스 법안입니다. 이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누가 달러랑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지 그 자격을 정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달러짜리 코인을 발행하면 반드시 1달러의 준비금을 쌓아둬야 한다는 겁니다. 준비금이요. 어떤 걸로요? 주로 단기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요. 은행은 보통 지급준비율이라고 해서 일부만 남겨두잖아요. 근데 이건 100% 준비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1대1로. 와, 100% 준비금이라니. 은행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네요. 맞습니다. 상당히 강력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반 CBDC 법안입니다. CBDC라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말씀이시죠?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직접 디지털 달러, 즉 CBDC를 발행하는 걸 막는 내용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프라이버시 침해나 국가 감시 우려인데 근데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상당히 깔려 있다고 봐야죠. 이 법안들이 만약 다 통과되면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도권의 관리 감독하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아요. 뭔가 더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존 금융권, 특히 은행이나 카드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왜죠?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요. 해외 송금이나 환전 수수료가 엄청나게 낮아질 수 있거든요. 자료 보니까 기존에 한 6% 하던 게 0.3% 수준까지도 가능하다고. 6%가 0.3%요? 와, 네. 이건 뭐 은행이나 카드사의 핵심 수행 모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죠.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그림도 있다고요? 아까 잠깐 언급하신 달러 패권 문제요. 네, 바로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에 미국이 금 대신에 석유 거래는 무조건 달러로만 하게 해서 페트로달러 체제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달러 수요를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략적인 해석이 나오는 거죠. 아,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달러 수요를 만든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그 100% 준비금을 뭘로 쌓아야 한다고 했죠? 주로 미국 국채 같은 걸로요. 아, 국채 매입 수요가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쓸수록 발행사들은 달러 연동을 위해 미국 국채를 계속 사야 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달러 수요도 늘리고 미국 국채 수요도 늘리고 일석이조죠. 트럼프가 이걸 밀어붙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네, 그런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가문하고 연관된 회사가 또 이 관련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군요. 참 복잡하네요. 근데 미국만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닐 텐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물론이죠. 중국은 자체 CBDC, 그 디지털 위안 개발에 아주 속도를 내고 있고요. 코인 거래는 막아놨지만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능성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요. 유럽은요? 유럽은 미카라는 법안으로 규제 틀을 좀 선제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규제가 엄격해서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고요. 그럼 한국은 어떤가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한국도 논의가 아주 활발합니다. 근데 의견이 좀 갈려요. 만들어봤자 누가 쓰겠냐, 외면받을 거다 이런 우려도 있고. 반면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겠죠? 그렇죠. 특히 K 콘텐츠, 뭐 웹툰 결제 같은 데 활용하면 새로운 수요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공존합니다. 최근에 민주당 주도로 관련 법안도 발의됐고 이창용 한은 총재도 처음엔 좀 부정적이다가 최근에는 은행권 주도로 발행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요. 결국 우리도 뭔가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군요. 네, 다만 민간의 혁신을 너무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금융 안정이나 또 범죄 방지 시스템을 잘 구축할 거냐, 이게 중요한 과제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우선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 사업 자체가요. 당장 큰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서클도 IPO 전까지 재정적으로 꽤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관련주에 묻지마 투자하는 건 좀 주의해야 합니다. 성장 가능성만 보고 뛰어들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른 가상자산들은 여전히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최근 상승이 기관 주도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기관들이 언제든 차익 실현을 위해 매물을 쏟아낼 수 있거든요. 기관들 매집 추정가가 6만 7만 달러 정도라고 하죠. 네, 그 정도 선으로 보는데 언제든 던질 수 있다는 거죠. 또 법안 통과 같은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급등할 거라고 보장할 수도 없고요. 항상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움직임, 특히 이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여러 층의 이야기들, 그 의미와 파장을 깊게 살펴봤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더 나아가서는 지정학적인 패권 경쟁까지 얽혀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이제 현실과 기술 혁신을 따라잡으려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기존 금융 질서와 통화 정책에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은 이걸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또 강화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주 뚜렷해 보인다는 점,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중국 혹은 다른 주요국들도
자국 통화에 기반한 그러면서도 규제를 잘 받는 성공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각자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얘기한 달러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에 어쩌면 새로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미국이 의도했던 달러 패권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각 통화 블록별로 금융 시스템이 더 분절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